비가 또 멈추지 않는다. 다시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상원초 앞에 있는 상대동 건물터입니다. 자, 주춧돌이 이렇게 잘 보이죠? 자, 여기는 이제 엄청 큰 관아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별궁 또한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주춧돌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하에 많은 유물 유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물을 출토해서 현재 저 근처에 있는 대전 박물관에, 역사박물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려시대 건물터는 100m예요. 동서로 100m, 그 남북으로도 100m에서 엄청 컸고요. 그리고 2m의 담장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입문이 이제 2개나 있었다고 해요. 엄청 큰 구역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서 출토했던 기와에 뭐가 써 있었냐면 부호정이라는 명칭이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역시나 고려시대에 사람들이 활발히 활동하던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5차에 걸쳐서 지은 흔적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여기 또 근처에 구안동의 가마에서 청자를 구워서 여기에서 사용을 또 했었다고 해요.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그냥 아파트 촌인 것 같지만 여기가 고려시대 건물터 중에 가장 거대한 건물터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고려시대 왕이 행차하는 궁궐도 여기에 존재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이쪽 지역이 사람들이 굉장히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쭉 갑천병 길로 이어지는 도로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주춧돌 크기가 진짜 다르죠. 그래 제가 여기 바닥에서 이게 기와를 이게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게 지하에 다 있고 흙을 다시 다른 데서 갖고 와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알 수는 없대. 진짜 건물이 하나, 둘, 셋, 작은 건물 하나, 그리고 요 앞에 큰 건물, 이렇게 또 옆에 작은 건물, 세 건물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리고 우산을 찾아보니까 다 찢어진 것밖에 없어갖고, 이렇게 한 상태인데, 아무튼, 찌를 넓게 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는 역시나 이제 현재 관련된 이야기인데, 요게 아파트 902동이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이 유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 902동은 세우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나서 세우지 않았다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곳으로 둘러진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았냐를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주춧돌이 있습니다. 주춧돌이 이렇게 있고요. 식당도 있었고 도로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요 아래 부속으로 이제 또 암거 유적이랑 그리고 버드나무, 엄청 오래된 버드나무 보호수도 있었고, 그리고 다리를 이제 고려교로 만들어서 고려시대를 생각하는 그런 일을 또 건설을 했다고 해요. 밖에 이렇게 남진 않았지만, 여기 주춧돌이 상당합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은 모두 논이라서 논으로 이제 보호되었던, 그래서 이제 유적이 출토가 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곳곳에 사람이 살고 있던 흔적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아파트에는 큰 옛날부터 사용하던 연못이 있고, 그대로 그것을 또 유지를 하려고 아파트 한 가운데다가 연못을 유지해서 만들어 놨다고 해요. 대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잘 보존을 했네요.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잘 만들어 놨네. 이거 지하에 있던 연못을 지상 위로 올린 거고요. 지금 보니까 연꽃이 필 무렵이라서 진짜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집수를 하기가 좋고 엄청 크게 사람들이 물을 뜰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여기가 엄청 큰 주거지였던 것 같아요. 관아하고
거리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 있는 곳이 이렇게 있다는 부분은 주변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많이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 이모도 있다, 여기. 원골 암골 쪽입니다. 여기 배수 시설이고요. 아래 보면은 물이 이제 지나가게끔 해놨어요. 여기가 이제 연못을 중심으로 동서와 남북 도로를 만들었던 건데, 거기 연못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것을 여기로 옮긴 겁니다. 행이 원활하도록 막 자갈이나 흙 같은 걸로 꽉 다져서 이제 도로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했고요. 버드나무가 이것으로서 조경을 했어요. 고려시대에 이제 신기하죠. 도로가 옆에 양쪽에 버드나무를 이렇게 조경했다는 게 신기하죠. 라는 것은 이제 배수시설이라는 건데, 지하에다가 이렇게 갖췄고,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돌을 잘 활용하는 그 고려시대의 사람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아파트 가운데 옆에 이런 도로가 있었고, 그것을 이쪽으로 옮긴 것 같고요. 자, 자세히 보면은 이것도 조금 이게 보존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긴 했지만, 역시 그 돌이나 자갈을 꽉꽉 다져서 만든 도로 위에 이렇게 양쪽 면으로 십자명 모양으로 마차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좀 보존하려고 보존 처리한 것 같고요. 자, 여기 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암거, 그러니까 배수시설이죠. 대전 시립박물관에 왔습니다. 지금 7시라서 대전 시립박물관은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요. 보다는 여기에 또 고려시대에 관련한 아니면 그냥 다양한 유적들이 좀 남아있어서 좀 보러 왔어요. 석가모니 열의 좌상입니다. 고려시대 거고요. 아마도 이게 논자락에 이렇게 있던 것을 여기로 옮겼을 것 같아요. 저 아랫부분은 그 옛날 거고, 이게 돌에 좀 철이 있어서 그런가 색깔이 좀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손 모양도 이렇게 남아있고, 자, 열심히 잘 조각한 것 같고, 논바닥에 이렇게 버려뒀던 것을 가져왔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개성 있는 고려시대 문화재 같아요. 꼴이나 이런 데서 뒤에도 이제 주름을 이제 깎는다고 열심히 노력하셨네요. 이거는 태실이라고, 이제 왕실에서 자손이 태어나면은 이제 태를 봉안하는 거죠. 이 태실에는 이제 선조의 왕자 경평군의 태가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수원다리 부근에 있던 태봉지 정상에 있었는데, 이거 여기로 옮긴 것 같아요. 이 안에는 또 역시 보물이 있었겠죠. 태양아리아 지석이 있었는데, 그걸 또 이제 일제강점기 때 경기도 고양 삼릉 있죠. 요새 그 아파트 짓는다고 유명한 그 창릉, 그런데 삼릉에 서삼릉에다가 옮겨놨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렇게 오래돼 보이진 않죠. 네, 송씨죠. 송씨. 송병원의 망주석이라고 하는데, 돌아가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록을 좀 새겨놓은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양인 것 같죠. 이게 주름 보면 알겠지만 목에 양인데, 이것도 비슷하게 고려시대의 물건 같습니다. 이 고사리 같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죠.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 그 철이 또 돌에 많은 것 같아요. 또 빨간색을 좀 띠고 있습니다. 여기가 많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보면은 고려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를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힌트를 뭘 줬냐면, 고려시대 도로를 만들 때 이렇게 좀 뭐랄까, 도로 옆에다가 현재 사람들처럼 이제 조경을 해놨다고 했잖아요. 조경은 버드나무를 했다고 했습니다. 있는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그 버드나무는 아직까지 숨쉬고 있는 그 버드나무를 보러 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도로가 저쪽에 이제 연못 근처 도로가에 있던 건데, 그거를 옮겼어요. 여기 도안공원에다가 옮겨서 이렇게 홀로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역사 공부할 때는 그냥 후가 크고 발전하고 거대한 제국이면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뭐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나 마케도니아나 아니면 로마 제국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요새 제가 이집트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이집트라는 나라의 특성이 참 사람들이 좀 놀랄만한 부분이 뭐냐면, 이집트 같은 경우는 4,000년 동안 유지를 했어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다른 나라로부터 영향을 안 받아야 되고, 위치가 딱 그랬거든요. 나일강과 사막과 바다와, 그리고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에서 뭐 여러 가지 문물이 들어올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막아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철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좀 무너진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4,000년 동안 유지가 됐고, 그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문화를 융성시켰던 나일강의 보물, 나일강의 어떤 혜택을 잘 받았던 그 4,000년간의 이집트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이집트랑 비슷한,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랑 좀 다르게 이집트랑 비슷한 느낌인 게 뭐냐면, 안정지향주의를 좀 펼칠 수 있었다. 북쪽은 산맥이 있고 삼면이 바다니까 쉽게 쳐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가 고려시대보다는 이제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그렇게 보수적으로 좀 뭔가 국가를 운영했던 부분은 사실은 그 지형적인 어떤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유지하면서 정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엄청 큰 나라의 타격이 있었을 때는 휘청하지만 우리는 이순신이 있었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었죠. 버드나무입니다. 도안동에 이렇게 거대한 버드나무가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상대동의 버드나무 보호수고요. 사실 이 정도의 크기는 오래된 버드나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나왔던 버드나무는 아닌데, 시대 때 그 조경수로 자라던 버드나무들이 이제 옮겨 심어지면서 얘가 태어났겠죠. 얘는 이제 100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정 일자 기준 100살이니까 지금 150살 됐네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있었던 버드나무 같고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정이품송 같은 경우는 속리산에 있잖아요. 그 나무에 이제 줄기가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철로 이렇게 잘 잡아놓은 게 보입니다. 크게 아까 얘기했듯이 원골, 옛날부터 고려시대부터 계속 살았을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도 주거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잘 살다가 이제 연못 쪽에서 옮겨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얘도 뭔가 옛날에 지탱하던 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무를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즐겁게 고려시대 사람들의 어떤 숨결을 좀 느껴봤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과 소재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대전을 상징하는 타슈 공짜. 너는 목이 안 날라가고 용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 시멘트 흔적이 좀 있네요. 붙인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